네, 소리가 좀 답답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코로나 확산 방지 때문에 게스트를 모시고 진행할 때는 마스크를 가급적 쓰고 있는데 가능한 빨리 이 마스크 벗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문자 2개 읽어드리고 갈게요. 5443님, 어제 어린이날 특집 너무 알차고 좋았어요. 박 소장님, 굿모닝입니다. 어제 그 어린이 유튜버 쭈니맨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공중파에도 TV에 출연을 했더라고요. 저희가 정말 한 수 배우는 시간이었는데 이 친구 미래가 정말 기대되는 친구였습니다. 7479님 안녕하세요. 경제 관련 전문 코너가 있어서 어렵기는 한데 생활형 공부가 돼요. 앞으로 꾸준히 들을게요. 그리고 알찬 정보 많이 소개해 주세요. 응원합니다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아까 저희가 그 전화 통화하면서 음질이 좀 좋지 못했습니다. 그 속도가 약간 빨랐는데요. 이게 한계가 좀 있어요. 나중에 스튜디오로 모시고 좀 더 자세하게 궁금해하시는 점들 저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 사이에 제 옆에 손님이 오셨는데요. 반가운 손님이시죠. 지난번에도 이 보험에 관한 궁금증을 제대로 긁어주셨는데 보험 리모델링이라는 말이 요새 유행입니다. 이거 해준다고 하는 업체들도 되게 많은데 이게 좀 쉽지 않은 모양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피해가야 할 함정도 있다고 하는데요. 보험 가입자의 권리를 지키는 약관교실 Y 박상원 부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네, 그동안 보험 리모델링 때문에 이게 좋다고 해서 갈아탔는데 더 나쁜 거였다. 아니면 보장이 사라졌다. 이런 얘기들 많았는데요. 이게 보험 리모델링이라는 것들을 주로 어떤 이유로 알아보시나요? 고객들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가장 흔하게 현재 납입하는 보험료가 부담스러워서 보험료를 줄이고자 하실 때 리모델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과도한 보험료 때문에 저축을 못하니 보험료를 좀 줄여서 저축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리모델링을 많이 하시려고 하는 거고요. 또는 내가 가입한 보험이 뭔가 보장이 좀 부족하거나 잘못 가입되었다고 생각이 드실 때 리모델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결국 그 리모델링을 통해서 보험료는 좀 줄이고 싶고 보장은 더 넓어졌으면 좋겠고 또 꼭 필요한 보험만 가져가고 싶은 마음에 리모델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게 되면 참 좋은데 이게 약간 보험료는 줄이면서 보장은 넓어지는 알찬 보험으로 갈아탄다. 이게 어떻게 들리냐면 살은 안 찌는 유기농 인스턴트 식품을 찾아보겠다. 이런 느낌하고 좀 비슷해요. 이게 실질적으로 보험료는 줄어드는데 보장은 커지고 적게 내고 많이 보장받는 그런 상품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정확한 지적이신데요. 예. 햄버거 먹고 살 빼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보험은 확률 게임이라는 말을 하는데요. 만약을 대비해 가입을 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걸리거나 일어날 확률이 높으면 다시 말해서 보장의 범위가 넓으면 보험료는 비싸지고 보장의 범위가 좁으면 보험료는 줄어듭니다. 꼭 필요한 보험이란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 때 치명적인 일이면서 일어날 확률이 높은 일에 대해서만 보장의 범위를 넓게 가입하시는 것이 바람직한 보험 가입 방법이겠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주의할 게 참 많은데 일단 내가 보험을 좀 리모델링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무엇을 먼저 확인하면 좋을까요? 내가 어떤 보험을 가져갈 건지 어느 보험이 꼭 필요한지를 먼저 순서를 정해봐야겠죠. 예. 가장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하는 보험은 바로 보장의 범위가 가장 넓은 실손보험이죠. 아프거나 다쳐서 병원 시세를 질 경우에 적은 보험료로 5천만 원까지 병원비를 다 부담해 주기 때문에 실손보험은 1순위로 가져가는 것이 맞고요. 그 다음은 걸릴 확률이 높고 걸렸을 때 치명적인 질병인 사망 원인 1, 2, 3위 질병에 대한 진단금 정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암,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이 바로 이 질병인데요. 이런 질병에 걸리게 된다면 오랜 투병으로 생활비가 필요할 수도 있고 간병비 또는 고가의 치료비가 들기 때문에 이 질병에 대해서는 진단 시 정액으로 보장하는 진단보험금을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마 많이들 준비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가입한 보험 증서를 한번 보셨을 때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이런 단어들이 보험 증서에 보이신다면 보장의 범위를 좀 좁게 가입하신 거라 보시면 되고요.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 뇌졸중 이런 단어들이 보험 증서에 보이신다면 보장의 범위를 좀 그나마 넓게 가입하신 겁니다.
그리고 한 가정에서 가장 치명적인 일이 바로 가장의 사망이죠. 그렇죠. 예,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사망 보장도 정기보험이나 종신보험의 형태로 가져가셔야 합니다. 가입하신 보험 상품 중에서 가장 금액이 비싼 보험이 아마 종신보험일 거예요. 네. 예, 보험료가 비싸서 리모델링 고민을 되게 많이 하실 건데요. 종신보험은 보험료가 비싸다는 말은 그동안 많이 냈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리모델링 할 때는 꼭 좀 고민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동안 많이 냈지만 만약에 중간에 해약을 한다고 했을 때 원금조차 안 나오거나 아니면 이자가 있다고 해도 아주 작을 수가 있다. 이런 네. 말씀이고 기존에 여기서 보장하던 것만큼 보장하지 않는 상품이 최근에 더 많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맞습니다. 근데 그 종신보험료는 내가 그 사망한 다음에 아니면 사망할 때까지 어떻게 보장을 한다는 거예요, 이건? 사망한 이후에 이제 네. 수익자에게 가겠죠. 그러면 종신보험이라는 건 내가 가입을 했지만 수익을 내가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사망한 이후에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돌아가는 보험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맞습니다. 하지만 어제가 어린이날이었는데요. 네. 예, 저희 어린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은 또 가장으로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분들은 사망 보장이 필요한 부분이 있죠. 종신보험료는 근데 왜 이렇게 비싼 거예요? 사람은 언젠가 누구나 돌아가시잖아요. 그래서 이 종신보험은 보험사 입장에서 보면 언젠가는 보험금을 줘야 하는 보험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은 지급하는 보험이다 보니까 보험료가 비쌉니다. 일단 종신보험과 관련된 리모델링 사례를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망보장 5천만 원을 주계약으로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암진단, 입원 수술 특약으로 구성된 월 보험료 20만 원의 종신보험을 20년 납입으로 계약하고 현재 11년째 유지하고 계시는 A씨는 최근 리모델링 제안을 받으셨는데요. 제안 내용을 보니 보장의 범위는 더 넓어지면서 보험료는 현재 납입한 20만 원의 반인 10만 원으로 줄일 수 있다는 제안을 받으셨어요. 혹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네. 보험료가 줄어든다는 말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혹하는데요. 그렇죠. 그 제안하신 분의 내용을 보면 일부는 맞는 말이고 일부는 틀린 말입니다. 일단 보장의 범위가 넓어진다는 말은 맞는 말입니다. 기존에 가입하고 있는 뇌출혈 진단 특약은 저희 통계 자료를 보면 전체 뇌혈관 환자를 100명으로 봤을 때 약 9명 정도가 뇌출혈에 걸리거든요. 그러면 뇌출혈 진단 특약을 가입하고 있으면 91명에 해당하면 보장이 안 되는 일이 발생하는 거죠. 네. 그래서 뇌출혈보다는 보장의 범위가 넓은 뇌혈관 진단 특약으로 가입하는 것이 갈아타는 것이 어찌 보면 보장의 범위를 넓히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급성 심근경색 같은 경우도 보장의 범위가 좁기 때문에 협심증 같은 건 또 보장이 안 되니까 협심증까지도 보장이 되는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갈아타게 되면 리모델링하게 되면 보장의 범위가 넓어지는 건 맞습니다. 그러면 그 단어 안에 힌트가 들어있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뇌출혈이나 아니면 심장의 특정한 질병을 지칭하는 단어는 보장의 범위가 딱 거기에 해당이 돼야 하는 건데 뇌혈관 질환이라고 하면 뭐 뇌출혈, 뇌경색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될 거고 네. 심장 질환이라고 했을 때도 다양한 형태의 심장 질환이 포함이 될 테니까 단어가 포괄하는 의미가 넓어지면 보장 범위가 넓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군요. 예, 틀린 말씀 아닙니다. 그렇군요. 이게 한 달에 납입하는 보험료는 줄어드는데 보장 범위가 넓어진다. 요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 보험료를 절반으로 줄인다. 이게 가능하다고 제안하는 분들이나 회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네네. 실질적으로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거는 앞서 사례에서 보면은 보장의 범위를 넓혔지만 보험료가 줄어든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주계약인 종신보험 사망보장 5천만 원이 사라졌기 때문이죠. 제일 큰 덩어리가 줄어들었으니까 말하자면은 나중에 갯돈 탈 때 받을 수 있는 그 큰 돈이 줄어드니 당연히 할부로 내는 돈이 줄어든다 이런 말씀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함부로 갈아타시면 안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종신보험이 20년을 납입해야 하는 상품이었는데 11년을 이미 냈다. 이런 분이 보험을 중도 해지해서 종신보험을 정리했다 이러면은 손해 보실 가능성이 적지 않은 거네요. 손해를 보시죠. 100%. 네, 손해를 보시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이제 해약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셔야 되는데요.
11년 전에 가입한 종신보험은 이제 9년만 더 납입하면 사망보장 5천만 원이 보장되는 상품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해약을 하게 되면 이건 좀 손해가 크죠. 그래서 만약에 정말 내가 그 현재 현금 흐름이 문제가 있어서 보험을 정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분도 어쩔 수 없는 거고요. 네. 하지만 내가 보장의 범위를 넓히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 허혈성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이런 것들을 좀 따로 가입하시고 그러기에도 또 현금률이 나쁘다라고 하시면 사망 보장의 일부를 줄여서 앞으로 납입해야 하는 보험료를 지금 시점에 완납 처리하는 감액 완납이라는 것도 있으니 조금 비교해 보시고 결정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감액 완납. 가격을 깎아서 완납한 것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요거 자세히 한 번만 설명해 주세요. 예. 앞서 사례 그분은 5천만 원의 사망 보장을 위해서 20년 납입할 보험료를 11년 내셨잖아요. 이분이 지금 시점에서 사망 보장을 5천만 원의 반인 2,500만 원 정도로 줄이고 나머지 2,500만 원을 부분 해약을 하면 그 부분 해약 시 나오는 해약 환급금으로 네. 앞으로 내야 할 보험료를 다 납입하고 더 이상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거죠. 이게 감액 완납인데 일부 종신보험, 유니버셜 기능이 있는 종신보험을 제외하고는 네. 대부분 이 기능이 있습니다. 이거는 처음 들어봤는데 아예 해지하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해서 차선책을 선택하시는 게 훨씬 더 좀 그 보장을 살리면서 택할 수 있는 좋은 방법 같은데요. 유니버셜 기능이 뭐예요? 일부 종신보험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기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약 환급금을 네. 필요할 때 쓰고 필요할 때 뭐 이제 찾아 쓰는 기능이 있다 보니까 그 기능이 있는 상품들은 감액 완납이 안 됩니다. 그렇군요. 일부 보험의 경우에는 예적금처럼 빼서 쓸 수 있는 수시 입출금 기능이 있는데 이런 사례는 사실 좀 드문 것 같고 네. 대부분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종신보험의 형태니까 만약에 지금 당장 좀 사정이 어려우시다 하면 이런 방법 택해 보시는 것도 현명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비싼 보험료 때문에 다들 고민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보험 리모델링 할 때 요거 말고 또 다른 거 어떤 거 주의하면 될까요? 리모델링이란 말을 쓰면 저도 이제 떠오르는 단어 중에 하나가 아파트 리모델링이 떠오르거든요. 그렇죠. 베란다 확장.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리모델링이란 참 하고 나면 되게 좋고 산뜻하고 뭔가 좀 좋다는 의미로 많이 들리지 않습니까? 뭔가 단어가 좀 형편이 나아지는 것 같은 느낌?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보험 리모델링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을 것 같아요. 예. 대표적으로 제가 암보험을 한번 예를 들어 보겠는데요. 암보험은 그 상품 안에서 암과 소외감으로 구분되어 있는 건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암 진단 시 3천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암보험이 있다고 했을 때 모든 암이 3천만 원이 아니라 소외감은 3천만 원의 한 20% 정도인 600만 원 정도만 지급되죠. 소외감이라는 게 뭐예요? 암보험 상품 안에서 암보험금의 그 20% 정도만 적게 지급하게끔 설계되어 있는 암이고 보험사의 편리에 의해서 불러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뭐 의학적으로 따로 나뉘는 그런 용어가 아니라 네. 일반적으로 뭐 치료비가 적게 들어서 소액만 보장하는 소액암이다 이렇게 부르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뭐 기타 피부암이나 갑상선암이 대표적인 소외감인데 그렇게 보면은 그냥 이제 발생을 하더라도 그렇게 치명적이지 않은 암을 소외감이라고 이제 보험사들은 구분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암은 암과 소외감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제가 여기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암보험을 가입하신 어떤 분이 네. 그 소외감인 갑상선암과 앞상선암이 일반 암인 림프암으로 전이된 상태에서 암 진단을 받게 된다면 돈으로 예를 하자면 3천만 원과 600만 원 중 어떤 보험금이 지급될까요? 아니 림프로 전이가 됐다. 그러면은 소외감이 아니니까 이제는 더 이상 현재 상황으로 진단을 해서 3천만 원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참 좋겠죠, 그죠? 네. 예. 일단은 요거의 기준은 약관에 있죠. 지금 현재 판매되는 암보험 약관에는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제가 보험 약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 사인 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 이환의 분류 번호 부여를 위한 선정 준칙과 지침에 따라서 아이고 어렵다. 네, 어렵습니다. 2차성 암이 네. 원발 부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그러니까 쉬운 얘기 어렵게 써놨는데 네. 그 전이가 됐다고 하더라도 맨 처음에 어디에서 생긴 어떤 암이냐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한다. 이런 얘기군요. 정확하게 해석하셨습니다. 아니 약관은 근데 이게 그 보험사 사투리입니까? 왜 이렇게 어렵게 써놓는 거예요? 혹시 너무 쏙쏙 알아들을까 봐 그러는 건가요? 네, 지금 현재 네. 약관을 쉽게 만들려고 금융당국이 계속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도 네. 쉽게 만들어진 약관입니다. 그렇군요. 저희 제작진이 보험사가 말하는 소외감이 어떤 게 있습니까? 물어보셨는데 아까 얘기해 주셨어요. 피부암하고 이 갑상선암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다. 전립선암 비침습 방광암이 뭐예요? 보통 저희가 제자리에 암이 있으면 제자리암이라고 하고 네. 이제 암세포의 특징이 이제 다른 장기로 가는 것이 이제 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제 전이가 이제 제자리를 뚫고 전이를 시작했다는 개념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요? 이제 그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비침습 방광암입니다. 그 자리에 있는 방광암 이렇게 하면 알아듣기 쉬울 텐데 이런 거부터 고쳐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암 진단비가 3천만 원이라고 약속을 해서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암이 처음 발생된 곳이 방금 저희가 언급해드린 그런 소외감으로 분류되는 그 자리에서 생겼다면 20%밖에 못 받는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인데 기존의 보험에서 부족한 보장을 보완한다. 그런데 불필요한 보장을 삭제하고 나한테 필요한 것만 이렇게 쏙쏙 담아서 늘리고 이런 식의 리모델링도 가능합니까? 기존의 상품에서 불필요한 보험은 보험사에 전화해서 그 특약은 삭제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필요한 보장이 있으면 추가로 가입을 하는데 문제는 기존 상품을 모두 정리하고 새로운 상품을 가입하는 것은 나쁘다는 얘기를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저희도 의견 많이 주고 계신데요. 쉐어더 로드님, 길을 공유하자는 뜻인가요? 오래전에 들어둔 실손보험은 해지하는 순간 바보 되는 겁니다. 절대 보험사는 손해보는 거 안 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지난번에 우리 부대표님께서 한번 언급을 해주신 부분이고요. 121호님 보험 가입할 때 대체 내가 뭘 샀는지 알고 사셔야죠. 용어가 어렵다고 해서 내가 뭘 샀는지도 모르고 사시기 때문에 이런 함정에 빠지는 겁니다 하셨는데 맞아요. 공부가 필요한데요. 이게 약관을 보면은 글씨도 너무 작을 뿐만 아니라 대체 이게 한국말인데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는 얘기도 꽤 많습니다. 또 1967님은 질문을 하나 주셨어요. 20년 납입하는 보험으로 40년을 보장하는 보험에 드셨나요? 그런데 앞으로 4년만 납입하면 끝인데 보험 설계자님들이 그렇게 갈아타라고 합니다. 이 얘기 들어야 되나요? 물론 보험 증서를 봐야 알겠지만 4년 납입하시고 보장받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네, 지금 16년을 납입을 하시고 4년 남았으면 절반 이상이니까 그쵸. 아마도 꾸준히 가입을 해서 이 상태 유지하시는 게 유리할 거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글쎄요. 이런 상황이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만 암을 보장받아야 하는 이런 것들이 그러면 결국 오늘의 결론은 내는 보험료가 부담된다고 해서 기존에 가입했던 보험을 해지하거나 리모델링하는 거 이거는 굉장히 신중해야겠네요. 맞습니다. 앞서 제가 전이암에 대한 약관을 읽어드렸는데요. 이 내용이 원래부터 암보험 약관에 있던 게 아닙니다. 이 내용이 암보험 약관에 들어온 게 2011년 4월 이후이거든요. 네. 그러면 2011년 4월 이전에 암보험을 가입하신 분이 소외감이 일반암으로 전이된 상태에서 발견이 된다면 그럴 때는 일반암 보험금 3천만 원과 소외감 보험금 600만 원을 다 받으실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가장 쉽게 가입하는 암보험조차도 과거에 가입하신 상품이 현재 상품보다 훨씬 많은 약관적인 장점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 가입하신 상품을 쉽게 좀 정리 안 하셨으면 리모델링이라는 이름으로 안 하셨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오늘 말씀 정말 여러 가지 팁이 많았는데요. 최근에 보면 리모델링 하고 났더니 더 나쁘다고 합디다 이런 보도가 많았습니다. 주의하시면 좋겠고 어려운 보험 용어 이런 것들 물어봐 주시면 저희가 모았다가 다음에 부대표님께 여쭤봐도 되죠? 네네. 네, 지금까지 보험 리모델링 할 때 주의하셔야 할 점 짚어봤고요. 약관교실 Y의 박상환 부대표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